안녕하세요. 2024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해와 대비의 강의를 맡은 원무고등학교 교사 이은미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 활용, 면접 지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지도하실 때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개념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입학사정관 등이 학교생활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하지만 학교별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을 평가하고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 및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지역별로 모집 인원을 구분하면 수도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은 38,267명으로 전체 수시 모집 지원의 인원의 44.9%에 해당하지만 비수도권은 41,091명으로 22%에 해당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과 비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습니다. 2024 대입 전형 시행계획 기준으로 전체 216개 대학 중 148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인원수는 추후 변동 가능하므로 학교별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동일 대학에서도 전형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형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면접형은 학생부 이외에 면접이 중요한 전형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괄합산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단계별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선발한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합니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의 점수를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는 전형은 면접형 전형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면접형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도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서류형 전형만 시행하는 학교와 면접형 전형으로만 시행하는 학교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상명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는 서류형 전형만 시행하는 학교이고 면접형 전형만 시행하는 학교로는 30%를 반영하는 학교와 40%를 반영하는 학교, 50%, 60%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다양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공회대의 경우는 단계형이 아닌 일괄 전형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임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기와 인천권에 있는 대학 중 서류형 전형만 시행하는 학교, 면접형 전형만 시행하는 학교들입니다.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신대 역시 단계형이 아닌 일괄형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면접형과 서류형을 복수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학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으로 면접 30%를 반영하는 7개의 대학과 면접 40%를 반영하는 3곳의 대학, 면접 50%를 반영하는 2곳의 대학입니다.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기 소재 대학입니다.
30% 반영하는 8개의 대학과 면접 50% 반영하는 대학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반영하는 유일한 서류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교생활 기록부 내 평가 항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교과 성적은 주로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활용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달리 정량적인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을 통해 교과 활동 및 학생의 참여도, 성실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특기사항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 충실도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실하게 키워왔는지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교생활 기록부에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독서 활동 상황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 성취도와 교과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 동아리, 교내 봉사활동이 반영되므로 교내 활동에서의 학교생활 충실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독서 활동 상황은 대입에 반영되진 않지만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독서 활동을 정성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별 전형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출결 상황은 성실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활동은 학생의 창의적인 기획과 활동 결과,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확인하고, 동아리 활동은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활동 범위, 개인의 역할 및 성과를 통해 학생의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자발적 활동에 주목하여 평가하고, 진로활동은 학생의 관심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항목을 확인하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회장의 경험이 없는 학생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회장의 경험만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 모둠 활동 등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도적인 노력과 활동을 통해서도 학생의 리더십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발휘한 자신만의 리더십 경험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생의 진로 희망 사항이 매년 바뀌었다면 지원 시 불리한가요? 진로 희망 사항 항목은 대입 전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의미 있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입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이 매년 바뀌고 지원 학과가 다르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었던 진로에 대한 탐색의 과정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 진로 활동에서 보여주십시오. 다시 학교 생활 기록부 항목별 전형 요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성적이 기록되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경우 단순히 수치만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학생의 자세, 태도, 교과 관련 활동, 탐구하는 과정, 성취 및 결과, 개인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독서 활동의 상황은 대입 전형 자료에 미제공됩니다. 하지만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학교 생활 기록부의 전반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학생의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구체적인 학생의 우수성 및 역량을 압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한다고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을 확인하시면 다음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기실 거라 다시금 예상해 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주요 교과만의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모든 과목의 성적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합니다.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단순히 교과 성취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학년별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과 등급뿐만 아니라 교과목별 성적 추이, 과목별 이수 인원, 원점 수합 평균, 표준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가 점점 간소화되면 평가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지 않나요?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기록하고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평가의 자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평가 자료에서 각각의 평가 요소의 역량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토대로 학생 역량을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하므로 평가 방향이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중요성을 다시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생 개인별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록되어야 합니다. 학업 역량, 학생의 자기주도성,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소양, 경험, 노력 등을 통한 경험이 다양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대입 전형 자료에서 미반영되는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 사항은 다른 항목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의 경우 학생의 특기나 장점을 강조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영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상 실적보다는 수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연계를 통한 수상의 의미를 가치 있게 평가했으므로 교과학습 발달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서 활동 상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독서는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가 확장되고 자신의 관심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학교 주도로 책을 읽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 독서 활동 상황 기록이 아니더라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독서 활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참여형 교과 수업과 연계한 독서, 영교시의 책 읽는 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독서, 학생 스스로 개설한 동아리까지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독서 활동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입니다. 대학별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활용 안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접속하시어 학생 진학 정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코너를 통해 관련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각 대학의 입학처에서 가이드북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준거 4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준거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4가지가 일반적입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 성적, 교과 수업의 탐구 활동,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교과 수업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선택 과목을 바탕으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의 성취도, 전공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평가합니다. 인성은 봉사활동, 수업,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협업 능력과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발전 가능성은 학교 생활 기록부 전반에 걸쳐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준거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3가지로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항목 축소에 따른 것으로 학업 역량은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이드북에서 학업 역량 관련 평가 사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경영학과 지원자 1의 경우 합격한 사례입니다. 인문계열 학과는 필수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기초 과목의 성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자 1은 기초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수학 및 경제 과목을 추가 이수하지는 않았지만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 학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합격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학생은 생물학과 지원자입니다. 역시 합격한 사례입니다. 과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생물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하게 과목을 이수한 학생으로 수학과 과학의 기초 과목과 사회, 생활, 교양 과목까지 다양하게 이수하였습니다. 전공 계열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했느냐는 가산점과 같아 필수 이수 항목이라기보다는 이수하면 더 좋은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필수 기초 과목의 성취도가 우수하면 대학 수학이 가능하므로 이수 과목 이수라는 양적 측면보다는 필수 기초 과목의 성취도가 더 중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사례는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는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과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자기주도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등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사례 학생은 문학적 감성과 상상력, 민주시민, 일본 언어와 문화, 현재 세계의 변화 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이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도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과 성적의 평균만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지는 않고 수강자 수와 원점수, 표준 편차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은 9등급 체계의 석차 등급이 아닌 A, B, C 3단계 성취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과목을 선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안내를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일부 과외 하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학업 역량을 교과 성적이나 과목 선택이 아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사례입니다. 화면의 학생은 영어 과목에서 탁월하다, 꼼꼼히 질문하여 정리한다, 잘 표현했다,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통합사회 과목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등의 평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1학기 학급 학습부장, 2학기 반장, 동아리에서는 동아리 부장을 역임했다라고 해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인성 부분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 살펴보는 사례입니다. 1학년 기록에서는 친구들이 싫어하는 청소를 내색 없이 묵묵히 해냈다. 교우 관계를 잘 읽어냈다. 진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여 학급을 이끌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학년에서는 차분하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에 집중력이 뛰어나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큰 성장이 기대된다.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는 학생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인성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인성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학생이라고 확신합니다. 보시는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기주도 성장반, 또래 멘토링, 독서 마라톤 참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부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 집중력을 발휘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로 활동에서는 진로 독서의 꾸준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활동 내용 기록에서 학생의 성장 과정과 결과를 통해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통합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체능 수업에서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참여는 통합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2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조금 더 개별화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강의는 면접 지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면접 전형의 유형은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활용 면접, 이 두 가지를 합한 면접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성장하고 변화한 점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확인합니다. 제시문 활용 면접은 제시문을 이용하여 질의 응답을 통한 사고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제시문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유형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을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어 면접 준비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시문 활용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 전형과 면접 평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시문 활용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교대와 연세대입니다. 서울교대는 교직 인적성 우수자 전형과 사양인재 추천 전형에서 면접이 시행이 됩니다. 교직 인적성 우수자 전형은 교직 교양 한 문항, 교직 적성 한 문항으로 제시문 한두 개와 질문 한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글이나 그림, 도표, 그래프 등이 제시됩니다. 사양인재 추천 전형은 심층 면접 내문항과 과제 발표 면접이 있습니다. 과제 발표 면접의 경우는 준비 시간 30분, 발표 시간 5분, 질의응답 5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세대는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에서 제시문 활용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제시문 4개와 2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형의 경우는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시문 활용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고려대입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는
교육 과정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복수의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에서는 준비시간 30분, 면접시간 15분이 주어지고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에서는 준비시간 45분, 면접시간 15분이 주어집니다. 고려대는 학업 우수 전형, 계열 적합 전형에서 제시문 활용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전형별 면접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 역량을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문제 해결력과 논리력, 복합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학업 우수형은 준비시간 12분, 면접시간 6분이 주어지고 계열 적합형은 준비시간 21분, 면접시간은 7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면접 지도의 실제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활동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역할이나 활동을 왜 수행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이 준비해야 할 내용은 내가 이 역할 또는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말로써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면접 예시 문항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전공 관련 활동일 것입니다. 학생이 준비해야 할 내용은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을 하였다면 본인이 했던 역할과 배우고 느낀 점, 발전한 점은 무엇인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활동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서 성장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활동 속에서 전공과 관련된 개념이 활용되었다면 개념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복습하면 좋을 것입니다. 면접 예시 문항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봉사를 통한 학생의 성장이고 학생이 준비해야 할 내용은 봉사기간, 본인이 맡은 역할 등 세부사항과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도 꼼꼼히 점검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각각의 활동을 통해 본인이 느꼈던 봉사의 의의를 생각해보고 활동 전과 후에 달라진 심경의 변화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예시 문항은 화면을 참고하세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학생의 진로의 구체화 과정이고 학생이 준비해야 할 내용은 학생의 지원 동기 및 진로 탐색에 대한 의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진로 활동 영역은 학생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의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생의 진로 변경 가능성에도 주안점을 두고 평가가 되도록 진로 활동과 지원 전공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면접 예시 문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교과학습 발달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지원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선택하고 노력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이 준비해야 될 내용은 과목을 선택한 동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선택하고 노력해 왔는지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필요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면 고교 활동 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었던 활동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환경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해보는 경험을 면접에서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교과 학습 발달을 통해 배운 개념, 주제 탐구 활동 과정, 실험 결과 등이고 학생이 준비해야 될 내용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경우 발표 활동, 탐구 활동, 토론 활동 등 전공과 관련한 주제를 활용하여 어떠한 학습 경험을 하였는지를 활동 참여 동기, 과제 수행 과정,
활동 결과 등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3년간의 교과 학습 활동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평소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담임교사의 평가이므로 종합 의견에 기술되어 있는 평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남았을 때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면접 예시 문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5번째 강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더 많지만 대학과 모집 단위에 따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고려대 학업 우수형, 서울교대 교직 인적성 우수자, 연세대 국제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등은 타 대학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였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학 계열도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이해와 대비를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학생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등 자기주도성과 역량이 나타나도록 개별화 기록해 주세요. 3학년 담임 선생님 또는 진학지도 선생님께서는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자료집과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어 학생에게 맞는 전형을 설계해 주세요. 대학에서 발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을 활용하시어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및 면접 지도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이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해와 대비 강의를 마치며 모든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